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용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느 낯선 여름밤, 난 학교의 특별 활동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갔었다. 우리가 묵기로 한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고 그곳은 옛날부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던 장소였다. 마을 어르신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모험 같은 기분이 들어 기대가 되었다. 숙소에 도착한 첫날 밤, 여름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매미 소리는 귀에 박힐 듯이 울렸다. 친구들과 함께 방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고 자연스레 피곤함이 몰려왔다. 그렇게 한 친구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문이 삐걱거리며 더욱 열리더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틈새로 비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았다. 그림자는 한 명의 여성이었고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친구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불을 켰고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그 여성의 존재가 우리가 묵고 있는 방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어떤 슬픈 사연으로 그 한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우리는 무서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그 후로 몇 주 뒤 친구들은 그 방에서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 꿈 속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어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성과 마주쳤고 그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듯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방의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녔다. 한 친구는 그 이후에도 가끔씩 비슷한 여성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보았다고도 했다. 그녀는 우리가 그녀의 사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흥미로워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여름밤이 공포 그 자체였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방의 여인이 전하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린 지금까지도 그것을 풀지 못했지만 그 추억은 언제까지나 마음속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어느 대학생이 친구와 함께 서울로 방학을 보내기 위해 작은 고시원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대학생 김민재는 서울에 사는 친구의 추천으로 괜찮은 가격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잠시 살기로 했다. 고시원은 신축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는 무척이나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였다. 때문에 민재는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첫날 밤부터 민재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방이 무척 차가워져 이불을 더 세게 끌어안곤 했다. 게다가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둘째 날 밤이 되었을 때 민재는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 뒤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는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고시원 투숙객이 화장실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문 앞에서 멈춰 서는 것처럼 들렸다. 잠시 후 문을 크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민재는 얼어붙은 채로 누워 있었다.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세지고 문이 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문을 열어본다면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것만 같다는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다행히도 노크 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멈췄고 민재는 다시 고요 속에 잠긴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관리인에게 밤의 일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관리인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 방문 앞에 머문 일은 없었다고 했다. 민재는 그저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 고시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얼마 전 이 고시원에서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다. 고시원 복도에서 다른 방으로 가는 길목에서 목격되었다고 했다. 음산한 기분에 휩싸인 민재는 그날 밤 이후로 점점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방에 있을 때마다 이상한 냄새와 소음이 계속 되풀이되었고
불안한 감정은 그의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마침내 민재는 더 이상 그 고시원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짐을 챙겨 서둘러 고시원을 떠났다. 그렇지만 고시원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방을 한 번 더 돌아봤다. 그때 방 구석에서 왠지 모르게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것을 목격했다. 겁에 질린 그는 재빨리 방을 나와 문을 잠갔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방학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다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끔씩 그는 여전히 그 당시의 경험이 악몽으로 나타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했다. 그때의 이상한 일들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혹시나 다른 누군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은 아직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일요일 저녁,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의 밤샘 공부 모임을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 모였다.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공부에 여념이 없던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었고 민수와 그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민수의 집은 학교에서 버스로 2정거장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배차 간격이 긴 시간대였기 때문에 민수는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한적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거리를 걷던 그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지름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지름길은 학교 근처의 오래된 산길로 이어졌다. 낮은 담장을 따라가는 오솔길이 그 끝이었다. 민수는 어릴 적 이 길로 한번 다닌 적이 있지만 밤중에 이 길을 걷는 것은 처음이었다.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던 그는 어느 순간 낯선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위가 너무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불안감을 느낀 민수는 걸음을 조금 더 빨리 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뒤로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신의 발소리와 함께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민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져 혼신의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발소리도 덩달아 빨라졌다. 숨이 턱에 닿을 때쯤 민수는 산길과 주택가를 잇는 다리 위에 도착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한순간 멈추는 듯했다. 짙은 그림자같이 보이는 실루엣이 발밑 어딘가의 숲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집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집에 아무 일 없이 도착한 민수는 문을 잠그고 정신없이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다리에서 본 실루엣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잠에서 깬 민수는 어제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을 거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 근처 숲에서 신혼 미상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만약 어제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발소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민수는 지금도 가끔 그 길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귀신의 그림자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후로 그는 절대 혼자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버스가 아무리 늦더라도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의를 주곤 한다. 그 길에서는 아직도 발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람들은 거기서 무언가가 따라온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그것이 다시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할머니 댁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내려가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옛날부터 오래된 전통 가옥으로 주변에는 논밭과 작은 숲이 펼쳐있어 밤이 되면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루는 마을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할머니와
나는 저녁 무렵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 축제는 나름대로 큰 행사였고 주민들끼리 모여 전통 놀이와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런데 축제날 아침 할머니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얘야, 오늘 축제에서 놀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늦으면 큰일 난다. 할머니의 당부는 평소와 달리 비장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저 예라고 대답하고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마을로 나갔다. 축제는 예상대로 흥겨웠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과 놀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이미 해가 지고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진아야, 혹시 전에 들었어? 이때쯤 이 마을에선 이상한 일이 종종 생긴대. 친구는 작년에 이 마을 축제 후 집에 돌아가다가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는 꿈을 꿨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빨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도착한 숲길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스산한 바람과 함께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한 채로 숲길을 걷는데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 떨어져 이상한 형상을 만들었다.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작게 떨고 있는 몸을 억누르며 나는 조용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숲길을 빠져나와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의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이 아닌 주변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익숙한 장소였는데 어딘가 조금씩 달랐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척 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는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자꾸만 환영처럼 뭔가가 떠오르고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는 분명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바람 소리인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겁에 질린 채 밤을 보내고 아침이 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창문을 열어 젖혔다. 그런데 지난밤의 분위기와 달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어제의 일이 정말로 꿈이었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경고대로 해가 지기 전에 무사히 돌아와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기 직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감춰둔 이야기를 꺼내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단다. 해가 진 이후 숲길을 걸으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밤을 헤매다 보면 이 세계와 다른 세계의 경계의 서기를 잃고 헤맬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을에서의 그 여름밤이 단순한 공포의 기억이 아니라 무언가 미스터리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이 이야기는 종종 생각이 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곤 했다. 어느덧 나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공포가 아닌 하나의 전설로 기억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숲길을 다시 걷는 꿈을 꾸곤 한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날 때마다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무리하면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비함과 두려움을 주는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이 되었다. 마치 끝나지 않은 밤처럼 그 이야기는 들려주는 사람마다 새로운 두려움을 자아냈다.